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총선 관계로 떠들썩했는데 북한은 태양절이라죠? 예. 태양절이 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태양절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1912년 4월 15일 날 이제 태어났는데 그 생일을 기념해서 기리는 이제 북한의 명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최대 명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1962년도에 임시 공휴일로 제정되었고 그리고 1968년도부터 이제 법정 공휴일로 공포가 됐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그렇게 국가적인 명절로까지는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일 기념 정도 했는데 1974년 4월부터 그때부터 좀 이제 최대 명절로 이제 공식화되어졌는데 그 김일성의 생일을 최대 명절로 정한 것은 김정일이 주도해가지고 왜냐하면 1974년이면 이제 김정일이 북한의 2인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절대화시키면서 이제 후계자의 어떤 기반을 닫기 위해 가지고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 명절로 정했고 그리고 이제 1997년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고 3년 뒤에 북한의 각 당 국가 기구를 통해 가지고 태양절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명절 명칭을 갖다 붙이고 또 하나 이때부터 북한의 연호가 주체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2016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가지고 역사 1호로 해가지고 주체 1년에서 그 올해가 주체 105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매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오늘 날짜를 주체 105년 그리고 가로치고 이제 뭐 2016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우상화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북한의 태양절은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또 그 다음 명절이 2월 16일 이제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죠. 이날은 이제 광명성절이라 그래가지고 광명성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가 명절로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생일이 1월 8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공휴일이나 또 명절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 되면 또 만들어지겠군요. 아마 올해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아마 좀 내년부터는 좀 일단은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무튼 북한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기획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양절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가 가장 북한에서는 정말 분위기가 좀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4월 15일 정오 자정을 기해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군 당 최고 지도자들 뭐 항병서나 또 이제 김원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죠. 금수장 태양궁전에 가서 이제 거기가 참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북한 주민들은 15일과 16일 이틀에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이 국기를 개양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행사가 이제 문화 행사로서 4월에 봄 친선 예술 축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일주일 정도 시작되는데 이때는 뭐 북한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 그런 그 축가 사절단이 함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그 또 21차 태양절 요리 축전이 또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요리들이 이제 북한 내에서 이제 일종의 요리 경연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생일 당일날 저녁 8시부터는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불꽃놀이가 진행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때까지 보게 되면 이 불꽃놀이는 사실은 이제 그 김정은이 등장하고부터입니다. 2009년. 2009년이면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시기인데 그때부터 사실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돼가지고 매년 거르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밖에 이제 뭐 개선문, 평양체육관 또 인민문화궁전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이 김일성 생일 전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행됩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북 경제적 효과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이런 행사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뭐 이 행사도 이제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북한 내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제 어떤 사회의 제재하고는 이제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또 비정치적이고 또 많은 경우는 이제 관광
활동 또 민간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연관은 없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선수들만 이렇게 뽑아가 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일반인들도 참가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좀 이렇게 호기심 있는 외국인들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되면 이제 그 경비를 내야 되죠. 북한이 네. 이렇게 평양 국제 마라톤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개한 것은 그 참가비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해마다 그 참가자 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근데 뭐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이 북한에서 태양절 전후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북한의 1년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광 수입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대목이군요. 쉽게 말하면. 쉽게 하면 그렇죠. 예. 태양절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건 우상화를 넘어 신격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우상화, 신격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게 정말 우리 용어로 치게 되면 정말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더구나 이제 김일성이 1994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태양 궁전에 그대로 진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 마치 그 고대 이집트의 그 왕들 파라오 왕들이 이제 큰 그 무덤을 짓고 그것도 미라로 해가지고 마치 그 뭐 영원히 살 것처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두 부자를 가지고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이건 단순히 그 어떤 지도자를 기리는 걸 떠나가지고 우상하죠. 신격하고 그야말로 그 인간을 가지고 신으로 하는 그래서 사실 이 외부에서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사회를 가지고 저거는 정말 특정한 종교 사회다. 그 종교가 뭐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주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 사상을 가지고 종교로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그 교주가 김일성이고 그 따르는 이제 신도들이 한 북한 주민들 그래서 한 2,400만의 신도를 갖고 있는 세계 8대 종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영국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또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 이건 그냥 우상화, 신격화를 넘어서 참 이거는 정말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정말 이거는 그 욕심이죠. 그리고 정말 부질없는 그런 행동이고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가 한 2,400만이 있지만은 2,400만은 정말 아무런 자유도 못 누리고 그야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냥 통치자 한 사람에게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상화, 신격화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북한이 정말 올바른 사회 또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변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잘못되어진 우상화, 신격화 이것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김정은이 측근들을 처형하면서 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의미를 크게 둘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대외적인 무력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군 장악력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군은 이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군의 최고 그 실력자를 계속 숙청,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몇 년 사이에 한 6명 정도가 그냥 바뀌고 막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군부는 장악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 지금 뭐 김정은이 그런 그 일종의 숙청, 처형,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처벌, 소위 말해서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하나의 그 권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이제 평가를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그 아직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안정화되지는 않았다.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신이 그 후계자 또 지도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군부 지도자를 가지고 뭐 그 고모부죠 장성택부터 해가지고 뭐 고모부 장성택은 군부 인사는 아니지만은 장성택부터 해가지고 뭐 리용호, 장성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군부 지도자를 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고 숙종을 하고 말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군부 인사 가운데 한 40% 정도를 가지고 또 물갈이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권력 기반을 다졌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리를 보존하느냐, 생명을 유지하느냐. 그렇겠죠.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북한이 해야 될 게 뭐냐, 이에 대해 가지고 김정은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최근에 그 북한 내에 엘리트들 또 어느 정도 그 중상층 그룹들의 그 탈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주에는 이제 그 중국의 그 국영 상점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가지고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상당히 그 성분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 어제는 또 정찰국 총국의 대자라는 고위 또 군 간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 또 그 외에 이제 외교관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어떤 권력 기반이 핵이나 미사일에 의지해가지고 계속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는 좀 한계인 것이 아닌가.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좀 생활이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김정은이 생활을 개선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구나 국제사회 이 대북 제재 국면 또 중국과의 사이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어떤 그런 그 권력 기반이 지금 오히려 이제 시험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올 하반기까지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봐서는 아마 김정은의 권력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가지고 상당히 그 오래 가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보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최고 지도자는 그런 걸 가지고 뭐 우격다지 뭐 힘으로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닦아왔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화되느냐 아니냐 그 아마 기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기로에 서 있는 북한의 모습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